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었으니 사나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범인은 윤석열, 결정적 증거가 또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앞서서 제가 첫 번째 주제를 하면서 이 찍들이 오늘 이 특검법이 결국 부결된 걸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라는 이 댓글 보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걔네들 너무 단세포적이다. 눈이 좁다. 왜? 시간만 끌었을 뿐 상황이 바뀐 건 아니다. 오히려 윤석열은 더욱더 나쁜 상황,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이 더 나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범인은 윤석열이다 라는 그것을 가리키는 증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윤석열이 범인이다. 숨기는 윤석열,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이야말로 진짜 범인이다 라는 증거가 또 나왔죠. 정말 이번에는 빼박 물증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비록 특검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언제까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셀프 방탄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끄는 데 성공했을지언정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범인은 윤석열, 결정적 증거 또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범인은 윤석열이다라는 증거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명백한 것은 이시원 안보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하여튼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걸고 또 해병대 사령관한테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법무관리관한테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최수근 상병 사건 이 사건을 은폐 조작 축소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범행의 실행자 은폐 축소 조작극의 실행자는 이시원 비서관이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 국방부의 입장이 뒤집어지고 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을 못해요. 윤석열은 아마 이시원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꼬리 자르기는 사실상 실패했죠. 자, 왜 꼬리 자르기에서 실패했다고 보느냐? 이시원 외에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지 그래야지 윤석열까지 안 가고 이시원에서 끊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시원은 단지 실무를 맡았을 뿐 실제 이 의사결정은 윤석열이 했다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의 경로,
군대식 표현을 하자면 VIP 경로가 있었고 나도 들었다라는 증언이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야, VIP 경로 녹취 파일이 있어. 였고요. 이번에 나온 거, 오늘 나온 거는 통화 목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군용 전화는요, 비화폰이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안 남습니다. 기록을 남길래야 남길 수가 없어요. 비화폰이 그래요. 그리고 이 비화폰은요, 이 비화 이 내역을 쉽사리 넘겨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전화는 비화폰으로 하거든요. 비화폰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군대에서 쓰는 도청이 불가능한 폰이 있습니다. 비화폰. 예. 이게 뭐냐면은요, 주로 유선 전화를 가지고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락 같은 걸 걸어놔 가지고 락이 있는 전화들끼리만 통화가 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저장도 안 되고 뭐 하여튼 기록도 안 남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비화폰인데 이게 비화 장비가 따로 붙어요. 그래서 특정한 그 비밀번호를 넣어줘야만이 그 비밀번호가 통해져야지 통화가 되는 뭐 그런 겁니다. 예. 하여튼 그 비화폰인데요. 여하튼. 자, 그런데 윤석열은 아마 개인 전화를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깝깝하니까 그랬겠지. 또는 나 윤석열이야! 라고 과시하고 싶었나? 하여튼 개인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개인 전화를 했던 통화 목록이 딱 나왔습니다. 증거가 또 하나 나온 거죠. 빼박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제 윤석열은 발뺌을 하고 싶어도 발뺌을 못할 겁니다. 특검이 안 만들어졌다고 윤석열 좋아할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특검이 아니라 내가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발뺌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계속 발뺌하는 데만 발뺌은 안 하고 특검만 막으려고 하는 거야. 특검을 막으면 발뺌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 오늘 MBC에서 이런 단독이 떴죠. 개인 번호 3통의 전화, 그리고 그 직후에 박정훈이 해임됐다. 윤석열 개인 번호 3통의 전화는 윤석열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후에 박정훈이 모가지가 날아갔다. 똑같은 기사는 한겨레에도 납니다. 3번 전화를 했었고 2번째 통화 뒤에 해임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 박정훈 대령을 반란 수괴라고 하나요? 예. 집단항명죄의 수괴로 기소하라고 한 거는 육사 출신의 법무관이라고 하죠. 뭐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것은 윤석열이 사건에 개입을 했다라는 거죠. 예. 이게 더 이상 뭐 다른 해석이 가능한가요? 자, 뿐만 아닙니다. 전화만 한 게 아니라 녹취 파일도 복구가 됐단 말이에요. 공수처에서 김교한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는데 김교한이 그동안 몰래 삭제한 통화 내역과 음성 통화 녹음 파일이 모조리 복구됐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경로했다, VIP가 경로했다라는 파일 혹은 VIP가 경로한 파일, 하여튼 뭐가 됐든 이 파일이 완전히 복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더 말할 게 없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병대 이 관계자들 이 핸드폰을 포렌식해서 복구를 해봤더니 당시 임성근 사단장이 무엇에 관여했다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물증이 가득합니다. 박정훈이 옳은 판단을 내렸고 옳은 일을 했는데 윤석열이 거기 개입해가지고
사건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반발하는 박정훈 대령을 내쫓고 심지어 집단항명죄의 수괴로 기소까지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이미 드러나 버렸어요. 뭘로? 통화 내역으로, 그 다음에 녹취 파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을 얘기했던 바로 증언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증거, 윤석열이 이 사건을 은폐, 축소, 조작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의사결정을 내린, 사건을 뒤집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만 벌써 3가지죠. 증언에, 통화 내역에, 녹취 파일에. 여기에 하나 더 더하자면은 이시원이라는 대통령실 비서관이 직접 개입해서 사건 조작을 지시하고 통제했었다라는 점까지. 자, 이 4가지 증거는 모두가 범인은 윤석열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특검을 아무리 무산시킨다 한들 이렇게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 되면은 윤석열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집니다. 윤석열은 특검만 안 하면, 그래서 자기를 직접 쳐들어오지만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특검만 안 하면은 자기가 기소당할 일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미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에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사실이 아무리 드러나더라도 내가 아니라고 부인해버리고 오리발 내버리면은 된다,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누구랑 많이 닮았습니까? 박근혜랑 너무 많이 닮았죠. 자, 이런 빼박 증거들이 나오는데 특검을 거부한다. 이건 셀프 방탄이지만 이거는 결국 박근혜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박근혜가 어떻게 탄핵이 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지막까지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죠. 최순실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드러나는 여러 사안들이 최순실이야말로 박근혜의 비선실세다. 그래서 국정농단을 했고 박근혜는 그때마다 바보짓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게 드러나 버리니까 검찰이 수사를 마지막까지 안 하고 버텼죠. 안 됐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탄핵 소추가 먼저 돼버렸죠. 탄핵 소추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특검이 시작이 돼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는 쫓겨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아니라고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사태를 무마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사실이 드러나느냐 아니냐입니다. 근데 이미 사실은 드러나 버렸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반복할수록 윤석열의 운명도 짧아질 수밖에 없고 지 명을 재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닮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 우리 정청래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 내용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는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 벌써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대통령 본인과 아내가 연루된 의혹에 휩싸인 특검을 연거푸 거부함으로써 권력의 사유화란 의심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삼권 분립 헌법 체계에서 정책적 사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도 큰 문제지만 대통령 부부에 관한 특검을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체계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권력 사유화란 국민적 심증을 더욱 확고하게 합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제도 정치권 내에서도 TV 토론에서도 자주 등장할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과 특별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이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현재의 정국과 비슷한 양상 아닙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는 누리, 이번에는 비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 박근혜 탄핵 선고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반면 교사로 삼기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의 불행, 대한민국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상병 특검은 재의결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특검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 큰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사항은 제2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재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민중투쟁이 일어납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재판정의 진짜 어머니 심정으로 최상병 특검안 재의결 통과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행을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청래 의원의 이 말은요, 윤석열이 글쎄, 아무리 듣기 싫어도 이 얘기는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합니다. 박근혜를 닮아간다. 한편으로는 닉슨의 워터게이트를 닮아간다. 이게 정청래 의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민주진보진영 사람들의 생각만은 아니에요. 제가 접해본, 제가 만나본 저쪽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대놓고 윤석열 욕 안 한다고, 윤석열은 우리가 지 편인 줄 아는데 웃기지 마라. 사실 벌써 일찌감치 갈아치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굴뚝 같은데, 박근혜 때처럼 그렇게 확 갈아치웠다가 자기들이 정권을 잃을까봐, 그 정권 잃는 거는 싫어서 정권 넘겨주는 건 싫기 때문에 이 윤석열을 내쫓는데 자기들이 정권 뺏기지 않고 다음 정권을 받아갈 수 이어갈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만들려다 보니까 일단 윤석열을 가만 냅두는 거다. 자신들의 대안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갈아치우고 싶어도 일단 참고 있는 건데 윤석열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좋아서 냅두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도 지금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윤석열이 계속 최상병 사건 이 부분에서 개소리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되게 역겨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는 거야. 차라리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럴 때는 계속 얻어 터져주는 게 그게 오히려 동정심을 사서 자신 그 권력을 유지하고 이끌어 계속 끌고 가는데 도움이 될 터인데 그걸 모르는 것 같다. 아 등신 아니가 뭐 이런 얘기 예 쪼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느리기는 해도 지금 윤석열의 상태가 닉슨의 워터게이트 혹은 박근혜를 닮아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도 상황이 더 심각한데 다만 저쪽 사람들, 적폐 쪽 사람들이 윤석열 말고 다음 타자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한테 정권 안 넘겨주고 지들끼리 정권을 바톤 터치할 수 있게끔 그 상황 만들라고 지금 상황 계속해서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선수 교체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지들만 맞다나 스무스하게 진행하려고 일단 놔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대표 선수가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죠. 제가 뭐 그 얘기는 제가 엊그저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 한동훈이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그렇지도 않다라는 얘기가 반응이 더 많아요. 왜? 지들 눈에는 안 보이겠냐고 한동훈의 그 밑바닥이. 자, 뭐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차없이 몰아치는 겁니다. 윤석열도 한동훈도 저쪽에서 더 이상 뭐 대안이니 선수교체니 이런 거 꿈꿀 생각도 못하게끔 더욱더 확실하게 몰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 줘서도 안 되고요. 항상 고삐를 바짝 움켜쥐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